자, 먼저 우리가 좀 아이들이 좀 와야 하니까 자, 요 녀석 먼저 봅시다. 쓰리고. 자, 쓰리고 먼저 볼게요. 쓰리고. 지난 시간에 혹시 얘들아 지난 시간에 저기 했니? 저기 24페이지 한번 봐봐. 3문 5주차. 요거 혹시 풀기만 했지? 그래서 풀기만 했지? 자, 요거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선생님이 어떻게 체크했는가? 자, 이것저것 살펴볼게요. 자, 연습이 끝나고, 자, 막걸리집, 자, 네모 한번 잡으시고, 이렇게 늘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 자, 아이들 동그라미, 민노인 동그라미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명인의 경지라고 추어 올렸고, 자, 요거다 물결 잡으셔야 되고, 자, 민노인 어떻게 했어요? 그에 대해서, 자, 듣기 싫지 않았다. 저 이거 물결 잡으시고. 자, 대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아라. 자, 있죠? 거기다 밑줄 한번 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기억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이제 성규라는 애가 등장하는데, 자, 밑줄 쳐봅시다. 자, 성규야, 이번에 참 고생했다. 욕봤다라는 거 고생했다. 그래서 밑에 쭉 오른쪽에, 자, 외경과는 달리, 자, 퍽 편안하다는 느낌. 요거 물결 잡으시고. 자, 그 다음 밑에 쭉 갑니다. 두어 번의 연습에 더 참가한 뒤, 이 앞에서 우리가 장면 전환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자, 새벽 네모 잡고요. 자, 민노인 동그라미, 자, 성교 동그라미. 자, 아무리 단역이라고 해도 아무 옷이나 걸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못이 두루마기를 자, 입지 않고서는 북채를 잡을 수가 없어. 뭐죠? 격식과 품위. 그치? 이런 느낌? 격식과 품위.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밑에 서술로 갈게요. 일찍 점심을 먹고, 그지? 그 앞에다가 장면 전환했어야지. 여느 날의 걸음걸이로 집을 나선 자, 민노인 동그라미 잡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설레임으로 흔들렸다. 요거 물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기가 맡은 일 때문이었다. 자기가 맡은 일, 요거 물결 잡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줄. 어색하기도 해요. 요거다 물결. 자, 그리고 밑에 줄. 자, 뭐가 눈에 들어야 돼? 적막감도 좀 있었다. 자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밑에 줄. 자, 구경꾼들을 대하자. 그쵸? 자, 이런 거리 사라졌습니다. 그죠? 물결 쭉 치시면 돼요. 즉, 정서가, 즉, 심리 자체가 마이너스에서 뭘로 확 바뀌는 거야? 플러스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진짜 프로죠. 긴장을 했지만 무대 위에 올라가서는 완전히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지? 무라일체의 경지에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디귿 거기 보니까 디귿. 가락과 소리와 그것을 전체적으로 휩싸는 달짝지근한 장단에 자신을 내맡기고만 있었다. 뭐죠? 이거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치? 무아지경. 디귿 파트 오른쪽 위에. 자, 그날 밤 앞에다 장면 전환하고요. 자, 민노인 동그라미. 이런 거 아직까지는 그냥 어떤 외적인 갈등은 없죠. 그죠? 보이지 않죠? 자, 이제 나와야죠. 자, 민노인 동그라미 잡고 밑줄 쳐봐.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피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거기다 밑줄. 자, 그 다음 밑에 줄. 자, 물결 쳐보세요.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 그 다음 밑에 줄.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며느리가 등장해요. 저녁 때가 돼요. 앞에다가 장면 전환 표시했어야죠. 자, 며느리 등장하면 며느리 세모 한번 쳐보세요. 며느리 세모. 자, 그리고 나서 리을 보니까 자, 어디에 우리가 물결 치면 될까? 낭패의 그늘. 그치?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낭패의 그늘. 자, 그 밑에 쭉. 그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송여사입니다. 그죠? 자, 송여사 세모 잡고요. 위에는 며느리하고 한번 쭉 엮어보세요. 자, 송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그 파트.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북을 치셨다면서요? 자, 여기다 우리가 밑줄 잡고 그랬더니 어떤 반응입니까? 밑에 물결. 며느리의 그런 힐문에 부하가 뿌역뿌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 자, 이거 물결 잡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줄.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인가요? 자, 밑줄. 우리 24페이지에요. 자, 그랬더니 하면 어때서? 내가 니를 최면 깎았냐? 며느리가 지랄이야. 미안합니다. 이런 말 써가지고 막판에 읽으면서 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며느리가 왜 그지?
그 시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야 감히. 자, 그래서 저기 밑에 아신이 다행이네요 어머나 밑줄 이런 싸가지 없는 이 빨갛지 좋아하는. 왜냐면 할아버지가 피해준 거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 며느리하고요 아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북치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자기 체면을 깎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지? 원래 체면은 본인이 깎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세우는 것도 본인이 세우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자, 여기 우리가 서술상의 특징이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선지가 뭐라 그랬어요? 시점이라 그랬어. 그지? 그럼 우리가 물결을 쭉 쳤잖아. 심리에 대해서. 다 누구 심리야? 민노인의 심리만 나왔죠. 그죠? 민노인의 심리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두 개밖에 없잖아요. 1인칭 주인공과 그 다음에 3인칭 전지역 작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심리가 드러나는 건. 이때 나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1인칭 날리면 3인칭 전지역 작가 시점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자 누구 심리만 보여요? 민노인, 즉 특정 인물의 심리만 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지? 제한적 전지역 작가 시점. 혹은 초점 화자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인공에 대한 공감 유도. 그렇죠? 자, 따라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해요. 시각이니까 내면 심리잖아. 그래서 공감, 확실하죠. 우리가 배운 거. 그래서 그대로 일치됐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자, 위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해석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집은 며느리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해서 자신의 허영심을 억압받아요. 지금 여기 억압받는 거 누구예요? 민노인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가 5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자, 3번의 정답은 5번인데요. 미음 보세요. 내가 니들 체면 깎았냐? 이거는 감정을 누르는 게 아니고 폭발시키는 거죠. 그치? 폭발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자, 4번 볼게요. A와 B를 바탕으로 민노인의 자, 예술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자, A와 B인데요. A. 거기 A 같은 경우는 못이 두루마리를 입지 않고서는 자, 북채를 잡을 수가 없어. 격식과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 그렇지, 품위. 됐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지금이야 선생님 저기 대충 이렇게 T에 바지 입죠? 선생님이 학원 차리기 전에, 그러니까 강사할 때. 그러니까 강사할 때 어디 갈 때는 늘 양복 입었었어요. 그게 강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강사라면.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40대 한 중반까지죠. 그때는 무조건, 근데 뭐 동대학원 이런 데 말고, 좀 규모 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갈 때는 늘 머리 완전히 세팅하고요. 깔끔하게 세팅하고, 그리고 이제 양복 입고, 늘 수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예요. 늘 구두. 어떻게 감히 선생의 애들 앞에서 슬리퍼를 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감히, 그 선생의 아이들한테 이상한 냄새 풍기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때 막 늘 딱 입고, 더워도, 땀 엄청 흘려도, 무조건적으로 딱 수트 입고, 위에는 벗을 수 있을지언정, 늘 그렇게 입고 강의를 했었죠. 그게 바로 격식이고 품이고, 그게 이제 내 수업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 집 앞에. 그래서 지금은 편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선생님 왜 수트 안 입어요? 안 맞아요, 이제. 이제 살이 쪄가지고 안 맞습니다. 한번 입었는데, 터지는 줄 알았어요, 바지가. 이제 안 맞아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넘기시고요. 자, 이제 운문 5주차입니다. 자, 운문 5주차. 자, 요거 조금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고, 특히 어휘들이 좀 어려웠고, 다시가 좀 어려웠습니다. 또 다시는 또 EBS 연계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설명해 줄게요. 여기 결빙이라고 있을 거예요. 다의 결빙. 결빙의 아버지. 이 결빙의 아버지 이렇게 보시면 이 결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이 얼어붙는 걸 얘기해요. 강이 얼어붙은 거. 그래서 가볍게 좀 말씀드리면, 자,
얘가 화자가 우선은 과거를 좀 회상하고요. 근데 현재 이렇게 가면서 얘가 출근하는데 한강이 얼어붙어 있는, 굳이 여기 한강이라고는 안 나, 맞네. 한강이 얼어붙어 있는 걸 봐요. 그리고 한강이 얼어붙은 걸 보고 나서 그걸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려요. 딱 그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쌤이. 그래서 주제는 아버지 사랑에 대한, 그런 이제 그리움인데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풀어봅니다. 자, 시작.
자, 2분. 자, 볼게요. 한동안 안 나왔었어요. 이렇게, 앞에 가에 이런 걸 이제 보통 이제 뭐 독서와 문학의 융합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최근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에, 한참 나왔었었는데, 그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이럴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큰 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거나 가를 바탕으로 나다를 감상하는 거 늘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번 문제 바로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보기를 주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두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는 일반적 진술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통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자, 칠판 봐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자, 가가 이제 독서 지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선생님이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그냥 큰 복이야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 근데 재밌는 건, 자, 볼게요. 얘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얘를 분석해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는 그냥 단순한 일반적 진술이에요. 단순히 하지 마. 얘는 모두 일반적 진술이고요. 이제 요 파트에서 보통 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앞부분은 보통 앞부분은 나겠죠? 앞부분은 자, 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 진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반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반영되는 걸 자, 미리 개념, 특히 얘는 이제부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놓고 앞부분이 나고요. 그 다음 뒷부분이 다예요. 순서 일치예요. 일반적으로.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볼게. 자, 먼저 가부터 한번 볼까요? 자, 문학적 시간은 자, 동그라미.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이거 밑줄 A 따라 B니까 뒤에 어디 밑줄 쳐요? 의도적 재구성 밑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 시의 본질이에요. 앞으로 이런 지문들 좀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본질은 모든 게 재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비유 자체도 재구성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이 호수예요? 그치? 그래서 모든 게 재구성이고 낯설게 하기예요. 알겠지? 이게 바로 시의 본질이에요. 거기 재구성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거기다가 낯설게 하기라도 써보세요. 낯설게 하기. 이런 걸 우리는 참신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의 본질이다. 당연한 거다. 자, 그래서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 요거 밑줄 치시고요. 과거형 동그라미 잡으세요. 뭐 밑에 세모, 역세모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하는 이미지. 요거 밑줄 치고요. 이거 현재 동그라미 잡으세요. 이렇게 개념을 툭 던져줬어요. 됐죠? 던져줬고요. 그러니까 더 쉽게 가면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았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거 그냥 딱 봐도 회고, 회상이죠. 회고, 회상. 자, 그리고 나서 대상의 특징. 지금 보이는 대상의 특징이에요. 그죠? 이걸 현재형으로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생동감. 그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하지만 과거형과 자,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자, 밑줄 쳐봐요.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낸 현재형 동그라미. 거기다 밑줄 쳐봐. 이게 바로 나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죠? 이게 나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미지 묘사를 시간의 흐름이 자, 드러나도록 그치? 자, 여기다 밑줄 치고요. 이거 이제 과거형 동그라미. 이게 다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A 파트 같은 경우는 공존하는 부분이 있다. 그치? 보통 시간의 공존은 이때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자, 내가 길을 가다가 롯데리아를 봤어요. 지금 현재 롯데리아를 보고 나서 누굴 떠올려? 아, 옛날 첫사랑과 여기서 햄버거 먹었었는데 라는 걸 떠올려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내가 현재지만 과거의 시간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공존인 거예요. 이해가죠? 이럴 경우에는 보통 그리움과 관련됐을 때 많이 나옵니다. 알겠지? 그리움과 관련됐을 때 자, 현재와 과거의 공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시간의 의도적 변형 여기다 밑줄 칩니다. 자, 이제 됐죠? 그럼 우리 예측 한번 해볼게요. 위에 뭐라 그랬어요?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서. 실감나게가 우리가 선명하게,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이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현재형으로 표현한대요. 나 보세요. 다 현재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옷 입고 춤추는 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가 나올 때는 큰 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에는 일반적 진술 던져주고 개념 던져주고 그 다음에 앞부분이 나고요. 뒷부분이 다예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자,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자, 갈게요. 먼저 나와보니까 하늘로 나를 듯이 자, 길게 뽑은 부연 끝에 풍경 땡 하고 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전체가 시선의 이동으로 디귿 전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달락에 첫 번째 달락 마지막 zet줄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현재형. 됐죠? 그러니까 여기 나시는 전부 다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처마 끝 곱게 느리운 주렴에 반달이 숨었어. 아른아른! 자, 요거 V표. 순간 저도 모르게 야리야르 이렇게 읽을 뻔했다. 고니가 알려준 신조어예요. 요즘 애기들이 많이 쓴대. 야리야르. 자, V표 치시고요.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밤 네모.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밤을 뭐에 비유했어요? 두견이 소리처럼. 그치? 두견새 소리라고 비유했죠. 그러니까 시간을 뭐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추상적 시간인 이 밤을 비유를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게 어디 갔어? 안 보여? 어디 갔냐? 어디 갔어? 1번에 1번입니다. 그치? 그래서 1번에 1번이 자, 답인 거예요. 자연적 시간,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대입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연적 시간, 그러면 밤. 그랬더니 문학적으로 재구성됐네? 그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두견 소리에 비유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1번엔. 자, 고바라. 자, 이거 비읍불규칙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더라도 고바라라고 써야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적 허용인 거죠. 자, 시적 허용에 대한 이야기가 뭐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었는데? 저기 있다. 3번의 1번 선지 보세요.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 그쵸?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라는 것을 우리는 시적 허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고바라, 고하라, 진정으로 아름답구나. 자, 긍정으로 인식합니다. 파르란 V표 잡고요.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요거 V표 잡고요. 호장을 바친 옷, 호장 저고리에서 하얀 V표 잡고 발도 쏘이다. 자, 살살이 퍼져나린 고든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12폭 긴 치마 사르르, 야르르 아니고 사르르. 자, 이거 V표. 자, 물결을 칩니다.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자, 은희의 당해. 여기까지 우리가 전체가 대상의 특징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이동? 그래요. 시선의 이동. 그렇지. 그죠? 시선의 이동이 자, 나와 있다.
자, 발자취 소리도 없이 자 대청을 건너서 살며시 문을 열고 동적 이미지네요. 그대는 어느 나라에 자 뭐 고전을 말하는 한 마리 호랑나비, 그지? 호접은 호랑나비라는 뜻이에요. 자 호랑나비처럼 직유법이고요. 춤을 추라. 자 뭐 이마를 숙이고. 자 나는 나 동그라미 이 밤에 옛날에 살아서 눈 감고 자 검은 고줄을 골라보리라.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춰서 흰 부위표 흰 손을 흔들지어다.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흰 손을 이렇게 다 흔드는 거야, 하얀 손을. 자 그래서 이거 고풍 의상이에요. 조지훈의 고풍 의상. 자 고풍이 무슨 뜻이에요? 예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마 문학실전에서도 했을 거예요. 자 고풍은 예스럽다. 자 그래서 3번에 2번 선지 보시면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예전에 플라타너스에서도 고풍스런 선지가 있었거든요. 우리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고풍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틀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예스러운 말투 뭐예요? 고풍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출제됐던 것들은 자 늘 그런 어휘까지도 나온다. 자 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를 보고 자 요거 바로 한번 풀어보십시다. 먼저 우리 3번 먼저 풀자. 3번에 1번 했고요. 자 3번에 2번 예스러운 이게 눈에 들어와야죠. 자 3번에 보니까 인물의 행위 그 인물 찾으시고요. 자 자연물에 빗댔어. 호접. 그렇죠? 호랑나비에 빗댔잖아요. 호접 알고 있어야 돼요. 호접 호랑나비야. 자, 이것은 3위인곡이, 3위인곡이 맞나? 여기저기 꽤 많이 나왔던, 그쵸? 시가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색채어를 사용해서, 색채어 더럽게 많습니다. 색채어는 읽으면서 선생님이 부위표치라고 했던 걸로 기억나요. 자, 그 다음 5번에 말줄임표 있는지 보세요. 있습니다. 자, 이거 충돌하는 거야? 아니죠. 충돌하면 이것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 돼야죠. 그치? 자, 이것은 철저하게 거기 보시면 말줄임표 앞에 자 모처럼 호랑나비처럼 춤을 추고 아미를 숙여요. 정적인 거 있어요? 없죠. 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마를 숙이는 건 동적이에요. 그래서 충돌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3번의 정답 5번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자, 가자. 다시 보니까 어머님, 자 청자죠? 자, 어머님 청자. 저 7살 적에 겨울은 겨울세모. 자 목조 적산가옥 2층 다다미방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저기 동인천역 가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적산가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지어졌던 그런 집들 되게 많습니다. 2층 다다미방에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부위표. 자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아버지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시린발을 밀어놓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서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우선 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경어체입니다. 경어체가 중요해요. 경어체. 그래서 높임말 나오면 늘 선지로 경어체 선지가 간간히 출제되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어체는 대화체예요. 알겠지? 물론 여기에 확실하게 어머님이라는 청자가 있지. 그치? 그래서 대화체는 맞지만 경어체가 사용됐을 때도 대화체예요. 자, 요즘도 추운 밤이면 자, 밤 세모 잡고요. 곁에서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주며 앞에는 과거였고 여기는 현재란 말이에요. 자,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물결 잡으세요. 나를 품어주던 나 동그라미 잡으시고 품어주던 그 아버지의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뼈가루로 사가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죠? 자, 붉은 흙에 붉은 부위표.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자, 물결쳐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그렇죠? 아버지가 되고 나서 그 아이들 막 이불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떠오르는 거야? 내 아버지가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붉은 이런 거 부위표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이해가지? 왜냐면 딱 하나 나와서 만약에 문제에서 자, 나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색채어가 사용됐니?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자, 다 같은 경우는 한참 봐야 돼. 그럼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빨리 읽으시면 안 돼. 천천히 읽으셔야 돼.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눈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진짜로 찍어가면서 읽으셔야 돼. 눈으로 읽으면 흘려 읽게 돼. 자, 그런데 마들 오늘은 영하의 한강 다리를 지나면서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누구? 파더가 자, 이승의 물로 즉 변화한 자 몸으로 변화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를 거기다가 이렇게 써요. 결빙이라고 써요. 결빙. 그러니까 결빙이 아버지 같은 거예요. 이해가지? 결빙이 아버지 같은 거예요.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 사실 나였죠 옛날에. 그치?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그죠? 꽝꽝 부위표. 얼어붙어. 지금 한강이 꽝꽝 얼어붙었어요. 고양이 지나다니진 않고 그냥 얼어붙은 한강 위에 뭐 아버지가 딱 결빙이 돼서 옛날처럼 됐습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father and father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몇 번 문제 봐야 되냐면 2번 문제 봐야죠.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할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의도적 변형이에요. 자, 2번 볼게요. 이거 좀 어려웠을 텐데 목조 적산가옥 2층 다다미 방이라는 현재가 지금 이 양반이 목조 적산가옥 다다미 2층에 있는 거니? 정답 2번. 현재가 아니죠. 그렇지? 다다미라는 현재 위치에서 현재가 아니고 이거 언제야? 7살 적 과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쉽게 풀렸어. 여러분 보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고 어려울 때는 의외로 선지가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겁먹고 들어가지 말라고. 겁먹고 들어가면 안 보여. 시야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또 너무 쉽게 풀렸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비를 중심으로 달을 감상한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4번 보면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 아버지죠. 꽝꽝 얼어붙은 잔등 보세요. 꼭 눈으로 보면 안 돼. 바로 찾아가야지. 이게 뭐야? 아버지잖아. 그렇죠? 거기 맥락 보면 아버지죠.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엎드려 있던 아버지. 그렇지?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예요. 그럼 대조예요, 동일시예요? 동일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조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 아내는 사랑하는데, 즉 내면으로는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막 뭐라고 해. 이렇게 우리 아빠 춘대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안대래기 때문에 안대래가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 이거 틀린 친구는 이 문제도 똑같이 시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시어에 대해서 우리가 자,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정답이 우리가 자, 4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독서 6주차가 있습니다. 요거 조금 오래 걸릴 텐데 잠깐만. 괜찮아요. 요건 풀고 설명도 더럽게 오래 걸리거든요. 자, 요거 풀어보십시다. 알겠지? 시작. 요거 풀고 이번 시간 끝낼게요.